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드디어 10월이 시작됐습니다. 10월은 업토버라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달이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달인데요. 과연 이번 10월도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반등할 수 있을지 함께 꾸준히 점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10월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이 주요 이평선을 회복하고 지지 구간으로 바꾸기 위한 치열한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시장의 단기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시황 녹음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AI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앞으로도 화요일에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각에 AI 영상이 올라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알트코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관점을 코인마스터 클럽을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셧다운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를 의미하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0월 1일 자정까지 임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기관들의 업무가 멈춰서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본인은 민주당의 예산안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아마도 셧다운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미 증시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따른 경기 우려감을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셧다운이 발생한 적이 있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셧다운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사태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증시가 초기에는 좀 압박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발표된 경기 지표 때문인데요. 어제는 두 가지 중요한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용 지표로서 미국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전 주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하면서 고용이 나쁘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어제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에 단기적인 압박을 가져왔습니다. 이 지표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한 것은 물론이고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제 나온 지표 결과와 그리고 셧다운 위기감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제까지만 해도 90%대를 하회를 했었는데 다시 96.7%까지 올라갔고 연내 두 번 관점도 더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물 ETF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순유출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 이후에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 이후에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와 비트와이즈, 아크인베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순유입이 나오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유출이 일어났는데 이더리움은 블랙락에서도 크게 순유입이 있었고 피델리티를 비롯한 모든 ETF에서 순유입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측정하는 메이어 멀티플 지표가 202평선을 월등하게 상회를 하면서 현재 2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역사적으로 국지적인 고점이나 횡보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였고 실제로 2020년이나 2011년 그리고 2008년에는 이 시그널들이 강해지면서 가격의 큰 하락 조정 구간들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런 구간들에 접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얘기는 금이 이제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래된 물량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래된 비트코인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크게 이동하는 국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이 5,650개가 이동한 이후에 다시 2,000개 이상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큰 물량들이 이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매도 물량으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갤럭시 디지털의 비트코인 매도도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요한 국면들마다 매도세가 이어지고 이후에 가격이 조정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1190개의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전송을 했습니다. OTC 마켓이 아닌 거래소로 바로 보내면서 가격의 하방 압력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거래소로 보내졌다는 것은 매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래된 물량들이 이동하고 중요한 주체들의 물량들이 이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활발하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이런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잘 방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매도 물량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의 경계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 1개월물의 25 델타 스큐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최근에 이 구간에서도 가격 조정 구간에서 이 지표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프리미엄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트레이더들이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서 풋옵션을 통해서 보호 수요를 더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시장이 계속해서 경계 모드를 통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오래된 물량들이 매도가 되면서 유의미한 조정 구간을 겪었고요. 현재 시점은 이제 반등을 위한 변곡점에 가까이 다가간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볼 지표는 실현 시가총액 대비 30일 누적 실현 손익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9%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1.0에서 1.5% 정도 범위에서 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수치는 바닥권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구간들도 나타났지만 이 정도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악재가 필요하고, 또 10월은 옥토버라고 해서 시장에서 상승에 더 많은 베팅을 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구간들까지 내려가기에는 큰 악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구간은 이제 바닥권에 상당히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신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에서 살펴보시면은 이 비율이 6%까지 올라갔었는데, 작년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는 14%와 12%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두 번 고점 대비로는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오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강력한 한방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지표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매도 물량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 물량들을 또 누군가는 받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축적 주소, 2번 이상 비트코인을 매수했지만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지갑을 의미하는 이 축적 주소의 보관 물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누군가 매도하는 것을 또 다른 누군가는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축적 주소에 29만 8천 BTC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더가 1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한화로는 1조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죠. 앞서 축적 주소와 더불어서 이렇게 중요한 주체들은 또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주체의 큰 수요가 나온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지만, 테더가 또 이렇게 매집을 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이자 글로벌 기축 디지털 자산으로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자가 국가 간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 활용 파일럿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에는 국가 간 결제에 은행과 기업 모두 담보금 형태의 대규모 현금을 묶어놓고 송금을 했는데, 이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신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운영을 하겠다, 이런 소식인데요. 결국은 국경 없는 실시간 결제 인프라를 제도권 금융에 접목해서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의 보편적 활용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트렌드와 또 완전히 반대 행보를 보이는 주체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럽인데요. 유럽 당국이 다중 발행 스테이블 코인 금지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대표적으로 서클이나 팍소스 같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이 회사들이 유럽으로 진출할 경우에 미카 규제안만으로는 통제가 어렵다, 이런 우려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현재 권고안의 성격이고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EU 회원국들이 강력한 또 압박 수단으로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미카 규제와 별도로 추가적인 규제 압박이 일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세를 근본적으로 막아설 수 있을지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SEC가 기존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SEC가 전통 주식까지 토큰화로 끌어오려고 하는 제도적인 신호들이고 전통 금융권은 불확실성이나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런 움직임들은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행보들입니다. 대세를 막을 수 없다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토큰화 시장, 즉 RWA가 제도권의 가장 메가 트렌드라는 부분들을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FTX가 채권자들에게 16억 달러를 상환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상환은 현금 상환이고 이번 상환을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또 이 상환된 현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스테이블 코인과 RWA 그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 자산들을 계속해서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결국 테더가 시총 1.6조 달러 규모의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 부분들도 현실적이면서도 지배적인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요건을 충족시켰는데 S&P 500에 편입이 되지 못했는데 오는 12월에 S&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CBD 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주체들은 역시나 모두 다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문량에서는 여전히 매도세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현재 양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락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구간들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수요가 여전히 매수에 더 힘이 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 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22평선에 이어서 22평선과 52평선까지 회복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2평선까지 다시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했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면서 현재 52평선을 지지 구간으로 바꾸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반등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때 비트코인에 더 본격적인 자본이 실릴 수 있습니다. 현재 RSI도 중립 구간인 50과 2평선을 상회를 하고 있고요. MACD에서는 골든크로스가 가까이 임박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관점에서는 현재 상승 추세로 전환한 이후에 상승세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현재 셧다운 위기와 더불어서 고용지표들이 매일마다 꾸준히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단기적으로는 또 충분히 하방이 탈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숏포지션은 115.4K에 뚜렷하게 밀집이 되어 있고 롱포지션은 113.2K와 112.4K에 뚜렷하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을 청산했을 때 또 가격의 단기적인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인 움직임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비노호 고용지수와 실업률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